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급반등한 이유는 22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회장이 금리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7%라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SEC와의 재판이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XRP ETF의 기대감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되어서 대응 방법과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시면 땡큐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다시 한번 훈풍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 리플의 소송까지 종료가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XRP ETF 신청 관련해서 세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리플,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딜 숨겨진 세 가지의 잠재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시면 최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연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을 이끈 가운데 다음 타자로 리플의 XRP가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딜을 이어서 XRP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현물 XRP ETF 승인을 위한 수정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XRP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RP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XRP 랠리 기대감이 높이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 자, 첫 번째는 과거 패턴의 반복 가능성인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선례를 봤을 때 올여름 비트코인은 12만 달러를 돌파했고요. 이더리움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이러한 패턴에 주목하는 분석가들은 대형 코인들이 순차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제는 XRP의 차례가 될 수 있다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라면 XRP는 5달러 저항선을 넘어서 연말까지 더욱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 채택 확대, 국경 간 결제 혁신 주도라 볼 수 있는데, 리플은 글로벌 은행 및 결제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확장하며 국경 간 송금 분야에서 XRP의 유용성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는 XRP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실생활에 활용되는 보다 유틸리티 코인으로서의 가치를 높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관의 채택이 늘어날수록 XRP의 수요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 SEC와의 소송 마무리 수순. 사실상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EC와의 이제 소송은 완전하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XRP는 규제 리스크로부터 한층 자유로워졌고요. 이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면서 XRP에 대한 신뢰를 높여 기관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현물 XRP ETF 승인 추진이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XRP의 가격 상승을 이끌 가장 강력한 동력 중 하나는 바로 현물 ETF 승인인데, ETF가 출시가 되면은 일반 투자들이 기존 증권 계좌를 통해 손쉽게 XRP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는 시장의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기관 자본을 유입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등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SEC에 제출한 수정 제안서는 이러한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를 최종 승인에 매우 좋은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XRP가 제2의 이더리움이 될지 주목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고요. ETF 신청 증가, 기관 도입 확대, 그리고 긍정적인 기술적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XRP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뒤를 잇는 다음 주력 코인이 될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잭슨홀 발언은 주로 통화정책 중심이었지만 금리 인하 기조가 확산하게 되면은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 정책 기조와 맞물릴 여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한 리플과 SEC와의 소송이 완전하게 해소가 된 상황에서 여기에 여러분들 이 금리 완화와 함께 기관, 은행권 도입 촉진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금리 인하 시 기관 자금이 현금성 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이후에 XRP ETF 승인 논의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미 XRP로 자산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가상자산 리플도 재무자산으로 미국 기업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이제 리플을 보유 자산으로 등재하는 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트레이딩 뷰에 따르면은 다양한 업종의 글로벌 기업들이 리플을 재무전략 자산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미국 소재 기업 플로라그로스는 최근에 이제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리플과 솔라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플로라그로스는 이 디지털 자산을 대차 대조표 강화 목적으로 취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도 수시 보고서 공시에서 올해 8월부터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을 매달 공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의 자회사인 어덜트 캐피털 그룹은 지난 5월이죠. 1천만 달러 규모의 리플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죠. 자,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제야 유통사
웰지스틱스 헬스 역시 리플을 핵심 자산으로 포함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외에도 이제 영국 비보파워와 중국의 자동차 호스피탈리티 기업인 위버스 인터내셔널도 리플을 자산으로 포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제로도 이 SEC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회사들, 그쵸? 이 많은 회사들이 XRP를 대차 대조표에 추가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됐어요?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XRP는 더 이상 트레이더만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기업 채권의 필수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SEC 보고서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 XRP를 재무제표에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투기가 아닌 전략적 재무전략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비단 기업들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들이죠. 세계 최고의 이 자산운용사들도 아주 은밀하게 뭘 하고 있다?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이, 그쵸? 뉴욕 증시 큰손 블랙록, XRP 암호화폐 상장 지수펀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후속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 리플 ETF 승인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슬슬 8월 15일 기점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뉴욕 증시 큰손인 블랙록 XRP 암호화폐 상장 지수펀드 설계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고요. 뉴욕 증시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올해 안에 XRP 한번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의 흥행에 힘을 입어서 그 열기를 리플에게까지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아이시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총 88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도 106억 9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록의 암호화폐 ETF 부분 확장에 긍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지금 월가까지 나오고 있죠. XRP ETF 수요가 늘고 나면서 블랙록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조용히 리플에, 그쵸? 조용히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이 되었는데, 암호화폐 연구원 스모크 골드만삭스가 리플 공동 투자자 명단에 포함된 증거가 공개가 됐고, 전통 금융권의 리플 지지 확인이 되면서 XRP 시장 인식 채택에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XRP 발행사 리플이 IPO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이자 XRP 옹호자인 존 디튼이 리플의 기업 공개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리플의 상장 관련인 거죠. 상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존 디튼은 타이밍이 중요한 요소라면 리플의 상장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업체죠. 이 서클, 한창 뜨거웠던 이 서클이 증명한 미국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언급하면서 리플이 1000억 달러 이상 시장 가치를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명을 했다라는 거죠. 존 디튼은 브래디 갈링하우스 CEO가 상장에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IPO 타이밍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고요. 서클이 620억에서 750억 달러 시가총액에 도달했다라면서 약 400억 XRP를 보유한 리플은 현재 XRP 가격 기준으로 약 800달러에 이르며 상장 환경에서 1000억 달러 시장 가치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리플 XRP를 써봤어 글로벌 대기업들이 재무다각화에 베팅을 확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올 하반기 XRP가 투기자산 넘어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억 7,100만 달러 투자 규모 포착했고, 기업 재무관리 패러다임에 대해서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다. 자, 속도 빠르고 비용 저렴해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들의 매력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고 규제 명확성까지 확보가 되면은 리플을 안 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025년 하반기에 다가오면서 주요 상장 기업들이 리플 XRP에 자본을 투자하며 재무 전략을 확장하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는 XRP가 단순한 투기적 토큰이 아닌 실용적이고 고효율적인 유동성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재무 관리의 전략적 변화에 XRP가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과거에 이제 투기적 자산으로 분류되던 암호화폐는 올해 들어서 리플 XRP를 중심으로 기업 재무에서 가치 저장 수단이자 결제 수단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고, XRP는 3에서 5초의 빠른 거래 속도와 1센트 미만의 소액 결제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며칠이 걸리고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기존 자동이체나 전신송금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 대조표의 XRP 할당을 발표를 했는데, 먼저 이제 비보파워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3호를 통해서 1억 2,100만 달러를 조달을 했고요. 이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 아지즈 빈 투르키 알사우드 왕자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XRP 보유 전략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이 회사는 최초에 XRP 중심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미국 의약품이죠. 유통업체인 웰지스틱스 헬스는 XRP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LDA 캐피털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 한도를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6천 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된 자사 네트워크에서 XRP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웨브스 인터내셔널은 국경 간 지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XRP 재무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사리 기업이 XRP 재무준비금에 할당한 총 금액이 현재 4억 7,100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분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제가 우리 개인 투자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 돈의, 그쵸? 이 돈의 수급과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많은 기업들, 그쵸? 이 많은 기업들이 많은 돈으로 리플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만큼 이 리플의 전망을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요, 리플에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4,000원짜리를 깨고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차트적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관점이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역회설로 확인하고 이렇게 비비다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역시나 차트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4,200원짜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4,200원짜리를 지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부인 4,500원짜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4,500원짜리를 돌파하고 이 위에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이번에는 정말 큰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관점에는 아직도 매수 타이밍은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